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시점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넘어선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작년 말 기준 공약 178개 중에서 완료했거나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36개로 공약 이행률 20.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핵심 공약 1호죠. 뉴용콩시티 글로벌 탑10 시티로 이름은 공약명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제물포 르넥상스 등이 부진하거나 좌초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유정복 시장의 지난 2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역점 사업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 2년차 유정복 시장의 전반기 핵심 사업들에 대한 성과라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단비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님과 2년간 일해본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인천시장님이 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광역단체장이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특히 재외동포청 유치라든지 행정체제 개편과 같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좀 성공적으로 빠르게 마무리하셨고, 그리고 굵직한 사업들 중에서도 교통망이나 도로망 확보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순항 중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GTX-B 실시 설계 승인이 이루어졌고,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을 이제 광역 급행 철도로 연결해서 부평, 용산, 청량리, 상봉이 이제 직진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이제 도로망 역시 좀 순조롭게 건립 중인데 인천대로 지하를 위해서 인천을 단절시켰던 방음벽과 옹벽을 제거하는 수순에 이르렀고, 2027년 1단계 준공, 30년 일반화 사업 준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 관련해서 조금 더 물론 공약 이행률이 20.2%로 좀 저조하긴 하지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이 한 번에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2년간 좀 순항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묵묵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유정복 시장의 지난 2년간의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요. 정종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정복 시장의 지난 2년간의 시정.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 일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재외동포청과 행정체제 개편 이 두 가지 빼고 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재외동포청도 이제 와서 보면 에이펙 유치가 안 된 것처럼 보면 나눠먹기 시기였지 않았을까. 이걸 과연 업적이긴 하지만 유정복 시장님 혼자서 노력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행정체제 개편도 사실 국회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건데 이거를 유정복 시장님의 단독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청 행정구역 체제 개편 정도는 그것도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아니면 두 가지 정도 외에 나머지는 진행 중이긴 한데 그냥 그닥? 네, 계획만 있지 실제로 진행되는 건 없고 일반화 사업도 사실은 27년에 26년 끝난다 한 30년 이게 32년 35년 될지도 모르겠고 시티타워 저희 청라에 시티타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짓는다 하지만 또 항공청에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이행률 20.2%처럼 못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MOU만 하시고 실제로 진행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의 의견이 그게 좀 서로 완전 다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더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유정복 시장의 그 공약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했던 사업 아니면 좀 관심 있었던 사업 그걸 좀 꼽자면 어떨까요? 이단비 의원님? 일단은 좀 아까 잘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 또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는데 재외동포 관련 행사 유치에는 좀 저조하다 실적이 그런 평가가 있고, 또 행정체제 개편은 이루었지만 인천의 특색을 살린 자치구의 탄생을 위해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룩하신 성과에 대해서 좀 치중을 하시는 것보다 남은 2년 동안 인천을 위해서 어떤 발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님에 대한 공약 이행률이 20.2%에 머무르면서 광역단체장 중에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은 항상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물포 르네상스처럼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이 인천에 대한 큰 밑그림을 다지는 공약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4년 임기 내로 성과 달성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았고, 물론 공약이 자잘하지
뚜렷하지 않고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이행률 자체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일이기에 놀라운 것은 아닌데요. 예. 다만 이제 정부에서 재정 확보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같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부족해서 고분고분투하고 있다는 점이 좀 보이고, 정종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같이 국회의 도움이 좀 절실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행률이 저조한 것을 보면 국회도 인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정복 시장 공약 중에서요, 제일 이담비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제일 기대한 사업? 이제 100만 서명 운동을 했던 에이펙 유치, 인천 고등법원 유치, 인천 해사법원 유치가 모두 실패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지지를 해주셨는데 인천 현안에 대해서 인천시장, 국회의원 모두 다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혁 의원님, 기대했던 사업 뭐 있습니까? 이정복 시장 공약 중에서? 뭐 기대했던 사업 중에서 뭐 뉴홍콩시티, 제물포 르네상스, 수도권 매립지 종료. 기대한 거 맞아요? 정말 기대했죠. 근데 다 못하시고 계시니까 참 아쉬울 뿐인 건데, 이름만 거창하지 사실상 진행된 게 전혀 없고요. 예. 네,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해보겠다고 지금 글로벌 탑10 시티 이름 바꿨잖아요. 네, 글로벌 탑10 처음에 들었을 때 전 가요 톱10 들었을 생각했습니다. 가요 톱10인지 글로벌 탑10인지 진짜 이거 이름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름만 거창하지 진행된 게 전혀 없거든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건지 집행부에서는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홍콩 시티가 원래 이제 홍콩에서 이탈한 자본을, 해외 자본을 유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 돼서 글로벌 톱10 시티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이담비 의원님, 글로벌 톱10 시티로 방향 전환 바꾼 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선택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홍콩의 이제 자본 시장을 조금 유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연구 용역 결과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고 이제 글로벌 톱10 시티로 도약하는 것에 대해서 공약을 조금 전환을 하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선거 공약을 내세울 때와 현실성이 없다고 또 판단이 된다면 공약을 현실성 있게 전환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남은 기간도 이정복 시장의 그 공약 이행률 완료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정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재정 확보도 필요하고요. 뭐 국비 확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남은 2년 이것만큼은 좀 더 관심과 역점을 더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담비 의원님. 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좀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면 인천발 KTX가 2025년 개통될 예정이고, 그다음 제3 연륙교도 2025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약 이행률에 좀 초점을 맞춰서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좀 말씀이 필요하다면 이 두 가지를 눈여겨볼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혁 의원님, 남은 2년 기대할 만한 사업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라 제지역구다 보니까 청라 시티타워 지어져야 되거든요. 타워 협약도 했는데 지금 오히려 또 난항에 빠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하시냐가 정말 유정부 시장님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수도권 매립지 종료도 유정부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사자협의 했을 때 그 당사자거든요. 그 당사자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도 하실 만큼 마무리도 꼭 지으셔야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마무리해요? 사자 협의를 지금 존중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일부 의원들은요, 뭐 이용창 의원 같은 경우는 출연하셔서 이거 독소조항 있는데 새로 사자 협의를 빼고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예전에 민주당 의원들은 자체 매립지, 그죠? 수도권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해법이 사실 여기저기 얘기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거 수도권 매립지 이거 그러면은 유정복 시장 어떻게 이거 풀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유정복 시장의 능력이겠죠. 처음에 사자협의를 왜 하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시작하셨으니 마무리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라 시티타워요. 그거는 유정복 시장이 지금 MOU 체결하고 좀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뭐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 상황은? 당장 LH에서는 이제 짓고 이제 경제청에서 운영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항공청에 이게 노선이 겹친다는 거죠.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과 이 타워가 겹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시티타워는 15년 전부터 이미 지어진 거고 착공하기로 계획된 거고 이미 착공이 된 건데 갑자기 이게 공항 노선과 겹친다고 다시 용역이 들어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방법이 있습니까? 그 공항 거기에 있는데 안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용역이 어디 우회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높이를 낮춰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비행기 항로죠. 항로가 일반 항로가 아니라요. 비상 회항시 겹치는 그때 항로가 겹친다는 거예요. 그 인천공항이 아니고 김포공항이요. 김포공항에 있는 비상 회항할 때 그 항로가 겹친다는 건데 이거는 용역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짓고 있는 이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진짜. 그 김포공항에 있는 비상 우회 항로군요. 네, 우회 항로입니다. 평상시 항로가 아니고요. 그러면 좀 어떻게 잘 용역해가지고 또 다른 비상 항로를 만들거나 잘 하게 되면은 청라 시티타워 건립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 용역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거기 용역 내용의 비상 우회 항로를 찾는 용역이 진행돼야 되는데 진행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계속 볼 겁니다. 오늘 이종복 시장의 지난 2년에 대한 평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4부에서 F1 유치 문제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